평범한 생활을 한다던가 TV를 본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어떨 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눈을 꾹 감고 하루를 그냥 바로 넘겨버리려고 잤어요. 많이 그랬구나. 네. 17년도 말쯤부터 좀 죽을 것 같고 이제 숨 안 쉬어지고 공황 증상이 쓰러져서 막 거의 막 죽기 전까지 갖게 돼서 그렇게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된 거죠. 좀 공황장애랑 그 우울증, 그 양극성 장애라는 얘기도 들었고 정신적인 것들에 대한 약을 좀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그죠. 시기나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도 다 기억나요. 신서유기 강식당. 송민호 씨 축하드립니다. 송민호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이가 어딨지? 종이가 어디 갔어? 둘 다 싫어요. 되게 힘든 시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신서유기 촬영을. 가서 촬영 끝나고 형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나와서 울고 촬영 다시 들어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촬영을 안 하면 정말 삶이 비극 같은 느낌이었고. 집에 혼자서 있게 되는 시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뭐가 됐든 약해진 모습을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습관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해서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싶지 않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용기가 없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 좀 알아달라 라는 느낌으로. 근데 아직 그렇게 얘기를 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뭐가 나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인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무엇이 나를 이리도 즐겁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되게 커요. 이런 나의 상황을 남들이 알면 전혀 공감 못할 텐데. 배부른 소리가 나올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우리 민호 씨가 좀 용기 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너무 공감하는 바고 저는. 예. 우리 멤버들은 이렇게 민호 군이 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딱 잡고 얘기한 건 좀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극현실주의 우리 승훈 군은 어떻게 보셨어요? 또 이렇게 화면에서 울면서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살피지 못했던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미안한 부분도 있고. 민호가 어떤 마음에서 또 힘들 때마다 얘기를 안 하는지도 알고 있어가지고 굳이 이제 뭐 물어보진 않지만
조금 뭐 공백의 시기가 있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마음인지 좀 이제 대충 이제 저도 스케줄표 보면 이제 아 이때쯤 얘가 좀 이럴 것 같구나라는 거를 좀 어렴풋이 알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좀 전화하거나 뭐 하는 편입니다. 네. 마태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민호가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왜 이 민호는 뭐가 이렇게 이 송민호라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걸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그냥 해보면 팬도 있고 열광하는 동료도 있고 예술적으로나 음악적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인정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성공을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민호 씨는 성공을 했더니 괴롭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민호 씨, 송민호라는 사람을 정말 잘 이해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이 그래야만 민호 씨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왜 그럴까요? 어떤 그러니까 좀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싶었거든요. 내가 왜 그러는지. 난 왜 평소에 즐겁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요즘에. 저 근데 송민호 씨랑 다른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통술의 통삼겹. 아이고. 얼음 없이. 최근에 뭐 캠핑이라든지 뭐 집에서 한 잔 마시는 위스키가 전 되게 본인에게는 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즐거움을 못 찾으세요? 최대한 찾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러니까 뭐든 너무 괴로우니까 뭐라도 어떻게든 좀 괜찮아질.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한다던가 TV를 본다던가 뭐 TV 보면서 밥을 먹는다던가 그런 것들도 어떨 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통화할 때 너 뭐해? 라고 했을 때 혼자 사는 친구인데 나 그냥 뭐 일 끝나고 와서 이제 영화 한 편 보려고. 아 그래 알았어 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를 찾고. 그렇군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대뇌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신경전달 물질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과 충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어떨 때 도파민이 활성화되냐 하면 공부를 할 때 막 이럴 때 도파민이 쫙 올라가요. 집중할 때. 네. 그리고 중요한 면접에 가서 막 이럴 때도 도파민이 쫙 올라가요. 그다음에 위기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산길을 운전을 하고 오는데 어머 폭설이 쏟아져. 그럴 때 막 큰일 났다 막 이럴 때도 도파민이 확 올라가요. 상당히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의 정서와 행동과 사고 기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런데 도파민이란 신경전달 물질이 활성화됐을 때는 대뇌 안에서 내인성 오피오이드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요. 약간 오피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민호 씨 같은 분이 창의적인 과정, 창조의 과정을 해서 막 이럴 때도 쫙 올라가요. 그 과정 작업이 끝나고 안정된 상태. 아 됐어. 나 좀 쉬어야지. 이 상태가 되면 본인이 다시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뚝 떨어지면서 다시 본인을 괴롭게 해야
다시 대뇌에서는 뇌인성 오피오이드가 나오니까 언제나 본인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 악상이나 이런 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런 감각을 약간 고통을 느끼는 걸 찾아다녔을 가능성이 커요. 뭐 문신을 해서 아니 문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신하면 아프잖아요. 일단 아프게 하든 아니면 이 감각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예술적인 센스가 있어도 괴로워. 편안해지면 편안해서 또 괴로워.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좀 정확하게 간파를 당한 것 같아서 그 정확하게 막 나는 뭐 아티스트적인 무언가 창조를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꿈이 뭐예요라던가 앞으로 어떤 뭐 사람이 되고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대답을 계속해서 창작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결과들을 내놓고 인정받고 그런 일들을 오래도록 하고 싶은데 근데 걱정은 그렇게 할 땔감이 오래 떨어지는 게 무섭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그게 걱정거리 중에 또 하나였고 고민 중에 현재도.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놀랐어요. 강남 세브로 병원을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링거 맞으러. 어디 아파? 위가 고장나서. 위가? 벌써 위가 왜 고장났어? 사실 스트레스 받고 나서 매운 거를 한때 엄청 먹었어요. 항상 5단계. 항상 5단계 뭐 아니면 뭐 제일 매운맛. 뭐. 네, 매운 거 아니면 엄청 많이 먹고. 네, 엄청 많이 먹어요, 저. 뭐 요즘에는 최근에 먹었던 거는 닭도리탕 2, 3인분짜리를 시켜서 떡 추가하고 중국 당면 추가해서 공기밥 하나에 그냥 이만하거든요. 네모난 이렇게 오거든요. 2, 3인분은 한 요만큼 다 먹어요. 맛있어요. 금방 봐요. 제가 또 한 번 먹으면 딱 기분 좋게 배불렀다 이게 아니라 배불러 막 이렇게 먹거든요. 한 번 먹을 때.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막 숨 안 쉬어질 정도로 막 여기까지 먹고 꾸역꾸역 막 먹고 그렇게 먹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막 토하고 막 이런 식으로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토하기도 아까운데 이제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울렁거리면서 넘어오더라고요. 그게 여전히 저한테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기는 해요. 네. 어허. 아니 지금 이제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우리 추 씨 같은 네. 경우에는 응급실을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요. 실려갈 정도면 그러니까. 네 이거는 문제가 있는 어쩌죠. 거죠. 그렇죠. 네. 네, 몸이 진짜 굳어서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 떨리는 정도로. 이번 연도 초는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작년 한 7월 달부터 이번 연도 한 4월, 5월까지 계속 네, 자주. 한 8개월, 네. 8, 9개월 됐네. 원래 좀 위가 좀 약해요? 네네. 이 작년 전부터도 좀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풀었는데 저게 조절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만큼 먹으면 또 이것 때문에 또 소화제를 또 엄청 먹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나라에서 유명한 소화제라든지 그런 걸 여러 개를 막 이렇게 먹다 보니까 어머. 좀 이렇게 탈이 난 거죠, 자주. 또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는 거 정말 걸그룹 분들 정말 그 식단 관리하기로 정말 독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드시고 나서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네네네.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제가 너무 많이 먹었다 싶은 날에는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울렁거려서 이렇게도 된 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이런 걸로 먹는 걸로 푸는데 먹는 걸로 또 스트레스를 받고 활동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다이어트 약을 조금 먹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 다이어트 약 자체가 사실은 그 정신을 살짝 건드리는? 머리를 약간 건드리는다고 들어서 이게 갑자기 다운이 확 되거나 이래서 제가 끊기는 했어요. 네, 저도 그 피로도를 느끼다가 갑자기 좀 나한테는 안 맞을 것 같다. 내가 필요한 감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끊었던 적이 있어요. 약간 우리가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 시켜서 좀 먹고 또 돌아서 후회하죠. 네. 후회하죠. 근데 뭐 매운 거 먹고 속 아파 이러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많은데 이렇게 아름답고 귀여운 걸그룹에 이제 우리 추 씨가 제가 이렇게 막 깔딱깔딱깔딱해서 먹어요 이렇게 나올 때는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왜냐면 용기를 통해서 추 씨도 도움이 되지만 또 요 연령대, 요 즈음 연령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또 많이 드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약간 자해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해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자해를 해요. 막 이렇게 막 누르거나 뭐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자신을 좀 아프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그 고통을 잠깐 잊어요.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그래서 약간 너무 매운 거를 먹고 어떻게 보면 위도 아픈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맛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나중엔 이제 이게 고추에 의해서 다 이 점막이나 이런 게 다 아픈 거잖아요. 아프면서 잠깐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는 거니까 이게 자해적인 기능을 갖고 있죠, 사실은.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음식일까? 왜 음식에 집착하게 되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거 아니고. 저는 일단 그게 제일 힘 안 들이고 빠른 시간 내로 그냥 기뻐진다? 그냥 숟가락만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에너지 소모도 적기도 하고 제가 작년쯤에는 제가 사실 그런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식은 또 먹고 싶은데 그런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것도 또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 걸 차라리 엄청 맵게 하나를 시켜서 그걸 다 먹고 남김없이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됐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로는 나 그냥 인스턴트 위로한다. 인스턴트 위로가 뭐냐 하면 음식들이 날 위로해주는 거라고. 뭐 그게 치킨이라든지 뭐. 네네. 그게 제일 시간도 안 걸리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거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또 살다 보면 사람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게 일들이 생겨요. 뭐 너무 힘들거나 너무 억울하면 그냥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사람이. 네. 그런 아주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추 씨는 어떻게 해요? 누구랑 의논을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누구랑 소통을 해요? 옛날엔 아예 해결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울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바람도 못 쐬고 전화도 이제 시끄러우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진짜 눈을 꾹 감고 하루를 그냥 바로 넘겨버리려고 잤어요. 엄마나 이렇게 가족하고 그건 이제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한 그전에는 좀 엄마하고 소통하는 게 좀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뭔가 저한테 있어서 인생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살짝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가족한테. 근데 사실 참으라고 하셨었거든요. 왜냐면 저를 위해서도 참으라고 하신 건데 네가 감정적이든 뭐 외부적이든 다 손해를 보더라도 견뎌라라고 하셨었는데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을 버티다가 좀 힘들어진 경험이 있어가지고 참아라라고 했을 때부터 6개월 동안은 엄마랑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안 했었고 이해를 못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섭섭한 마음이 네네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정말 그냥 너무 속상해서 그냥
힘들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이라서 사실 지금 너무 괜찮은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힘든 일이 같이 오다 보니까 그때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외출 시간도 데뷔 초여서 외출 시간이 한 20분? 뭐 1시간을 안 넘겼어요. 그래서 나가서 너무 바람을 쐬고 싶다 답답해서 그때는 정말 바람을 안 쐬면 그 시기는 많이 그랬구나. 네. 힘들어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힘들어하는 거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안 힘든 것처럼 보이는 게 이상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추양을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추양이 조금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느끼고 좀 표현하고 그래야 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더 오래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